네, 2021년 1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경화 잡은 김여정의 데스노트 기승전북 향한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좀 제목이 좀 이상한가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입니다.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이제 물러나게 된 건데요.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시작해서 현재 3년 7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제 물러나게 된 거죠. 강 장관이 물러나면 문정부 출범과 같이 시작했던 초대 장관은 이제 모두 사라집니다. 그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은 먼저 바뀐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개각이 갑자기 얘기가 나왔는데요. 강 장관은 거론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날 한 달 전쯤, 한 보름 전쯤에 개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혀 강 장관은 개각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개각이 안 됐길래 그때도 뭐 강경화 장관을 갈아야 된다. 외교부를 장악 못한다. 뭐 투명 인간이다. 뭐 의전 장관이다. 뭐 영어만 잘한다. 그런 비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교체가 안 되길래 오경화, K5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오경화는 강경화 장관 이름이 경화니까 경화고, 오는 5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할 것 같다. 그래서 오경화라 그런 거고, K5는 K는 강경화의 강 K고요. 5는 5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경화와 K5 신화가 깨진 거죠. 갑작스럽게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 12월 달에 김여정이가 우리 강경화 장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었죠. 아주 표독스럽게. 제가 참 어떻게 버릇없이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김여정한테 찍히면은 무사하기 어렵다는 김여정 데스노트가 적용됐다고 하면서 그게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여정 데스노트가 또 이게 왜 흥미를 끄는가 하면요. 작년 6월에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통일부 장관, 그때 김연철 씨죠. 그분이 남북관계가 악화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 하면서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김여정의 지휘를 받는, 계급은 높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배를 받는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또 우리를 비난한 담화를 발표한 다음에 2달 뒤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한번 독을 쏘면은 대한민국의 장관이 날아간다. 그래서 김여정의 데스노트가 조금 회자가 됐는데 이번에 이 데스노트를 강경화 장관이 올라갔던 모양이죠.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작년 12월 5일이죠. 바레인에 열린 국제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 예. 북한이 폐쇄국가잖아요. 코로나가 돌고 있으니까 문을 탁탁 국경을 다 닫아버린 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12월 9일 날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강경화 장관은 콕 집어서 북남 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다.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주제넘은 망언을 했다.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잘못을 따져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표독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번에 경질이 됐네요. 그러한 그 김여정의 담화가 있은 직후에 한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과 백신 등을 고리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방역과 백신 등을 고리로 남북 협력 재개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김여정이 실명을 들어 비난한 강경화 장관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 12월 11일 날 하태경 국민의힘 야당 의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여정에 찍히면 문재인 정권에도 찍혀 철저히 외톨이가 된다는 걸 강경화
장관이 보여줬다라고 한 다음에 김찍 문찍 그랬습니다. 김여정한테 찍히면 문재인한테 찍힌다고. 김찍 문찍.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 1차관을 지휘하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강경화 장관을 교체한다라고 하니까 야, 놀랬다 이거죠. 설마 강 장관까지 바꾸겠어 했는데 오늘 김여정 말대로 정확히 계산이 이루어졌네. 김여정 말 한마디에 강 장관이 무너졌네.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오경화가 특별히 관심을 끌었던 거는 오병세란 말 때문입니다. 오병세. 오병세가 뭔가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 했던 분이 윤병세인데요. 다른 장관들은 다 바뀌는데 윤병세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취임해갖고 박 대통령이 탄핵 때 물러날 때까지 계속 4년 3개월간 자리를 지켰습니다. 같은 자리를. 그래서 5년 내내 갔나 그래서 오병세라 그래서 강경화 장관도 오경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김여정의 데스노트가 화제가 되자 청와대는 바로 부정을 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출입기자한테 문자 메시지를 쐈는데 김여정의 데스노트가 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추측 보도다. 그리고 해명하기를 3년 6개월여 재직한 강 장관이 스스로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쳤다면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만류해왔다. 근데 왜 갑자기 바꿨죠? 추미애 장관은 나가라고 막 그랬는데 추미애 장관이 안 나가고 있고 여기는 본인이 나가겠다는데 붙잡아오고 있고 어떤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덜 이쁜 모양이죠. 그리고 한 말이 강 대변인이 이번에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맞춰 최종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의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요거 바이든 신정부 미국 정부 출범에 맞춰서 한 것이다. 요거 기억해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 장관 구임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마련했던 정의용 안보실장, 지금은 특보죠. 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 실장이 이제 정특보가 장관이 됨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의 대북 라인은 사두 체제가 됐습니다. 자,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요 부분은 놓치고 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 수가 높은 분이죠. 그 다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네. 이 중에서 주목할 사람은 이인영을 뺀 3인입니다. 박지원 씨, 1942년생, 내년이면 만 80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노예한 사람이죠. 정의용 씨, 46년생, 올해 나이 75입니다. 네.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많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70 넘어서는 그래도 좀 은퇴하는데 두 분이 70을 넘겼습니다. 서훈, 54년생, 67입니다. 노장 트리오가 끄는 거고, 이인영 씨는 아직 50대 후반이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겠죠. 1차, 2차, 3차 남북 정상회담과 1, 2차 미북 정상회담 때는 조명균 씨가 통일부 장관이었는데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서훈 국정원장이 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인영 씨는 좀 징징거리잖아요. 북한 이렇게 해줘. 옛날에 기자실에서 한 공보 책임자가 기자들을 붙잡고 이거 좀 해줘. 이거서 징징징징거려서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봐줘, 한 번만이라고 별명이 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인영 장관이 좀 그렇게 징징거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인영 장관은 별로 큰 역할을 안 할 거고 아까 말한 대로 노땅 3인방 박지원, 정의용, 서훈이 뛸 것이다 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특히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2000년에 만들어냈던 박지원 씨의 역할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박지원 씨는 지금 일본 자민당의 실력자죠. 간사장이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원내대표는 넘어서고 그냥 지금 그냥 대표죠. 대표. 그 정도로 봐야죠. 근데 일본의 당의 대표는 이제 총리가 되니까 총리를 제외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최고라고 봐야죠. 니카이 씨인데 니카이 씨가 옛날 일본의 문화부 장관을 했던 모양이에요. 2000년경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박지원 씨도 문화부 장관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호용호재가 되고 니카이 간사장 부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박지원 의원이 가서 문상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니카이가 이제 스가 일본 총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작년 11월에 가서 니카이를 만나고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났죠. 지금 박지원 씨의 임무는 도쿄올림픽에서 남북이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남북이 만나게 되면은 그게 하나 이벤트가 돼서 도쿄올림픽 홍보도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아니지, 문정권이 원하는 남북 교류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하죠. 그걸 아마 박지원 씨가 할 겁니다. 이 박지원 씨가 굉장히 꾀가 많고 노예한 사람이란 거는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으로 갔다가 아주 처참하게 피살되고 뭐 시신까지 태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북한이 뭐 사과했다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게 각기 다른 내용이, 문장이 다른 게 4개가 왔잖아요. 아주 특이한 거는 청와대 사이트에 띄워놓은 문장하고 그거를 구두로 발표한, 서훈씨가 발표한 문장이 다르죠. 그걸 제가 설명했는데 그저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죠, 문정권에서. 어쨌든 그러한 수상한 통지문을 빠른 시간 내에 갖고 왔다고 하는 사람이 박지원 씨입니다. 박지원 씨가 꾀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희호 김대중 대통령 부인하고도 뭐 북한을 몇 번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고, 또 북한에 갔을 때도 뭐 노래를 부르고, 또 이 양반 그런 거 능통하거든요.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거. 그러니까 뭘 하지 않겠나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기대하겠죠. 원래 도쿄올림픽이 열려서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하고 또 뭐 거기서 남북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도쿄올림픽 홍보가 되니까 일본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이들의 판단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보도도 슬쩍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지원의 노력은 깨몽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일본 카드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표변을 했습니다. 표변. 참 이분이 어떤 국민한테 사과를 했다가 그 다음날 아주 싹 안면 바꾸고 하는데 꼭 배우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같아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제가 방송 한번 했죠. 108억 원 일본이 준 돈은 걷어차놓고 12억 원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 모순을 설명했는데, 그 재판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국제관습법상 주권 면제를 적용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옛날 같았으면 반일 기치를 내밀고 할 때는 절대로 안 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본한테 잘 보여서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오게끔 해서 남북이 짝짝꿍하는 무대를 만들겠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이제 밭을 갈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징용공 우리 대법원 판결. 참고로요, 이 책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니시오카 스토무시, 한국말 잘하는 일본이 쓴 건데, 한국 재판에서 징용공 재판인데 징용공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뭘 지금 날조했다는 제목까지 달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일 관계 민족 감정으로 계속 보시면 속습니다. 항일을 주장하는 게 북한 세력이고 친북 세력인데 그 자들이 교묘하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위안부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강제 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되거나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냐? 일본 그 징용공들에게 배상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는 일본 기업들한테 재산을 뺏거나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일본을 위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은 표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요, 일본 자민당이 이제 여당인데 거기에 외교 문제를 하는 외교부회가, 일본에 가면 벤교과에 공부회가 꽤 많지 않습니까? 공부단체 뭐 그런 거인 걸로 보여요. 우리 또 의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모임이 많은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일본 외무상 모태기 외상을 만나고 한국 법원이 위안부 판결 12억 원 내놓으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들끓고 있으니까 도쿄올림픽을 모델로 한 남북 접촉을 일본이 하게 해주면은 지금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싫어하는 이 모든 문제를 일괄 양보하는 형태로 문정부는 해결하려고 하겠죠. 결론이 뭐냐? 친북을 위해서 친일을 한다. 친북을 위해서 친일을 한다. 그렇게 가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거는요, 북한도 손해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뭔가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찬스가 되죠. 또 미국도 지금 바이든 정부도 북한하고 뭔가 찝쩍거려 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저래 도쿄올림픽은 기회가 된다라고 이제 이 정권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용 씨가 2018년 3월에 특사 자격으로 갔었죠. 그때 이제 김정은이를 만났는데 정은이가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주면은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갖고 와서 정의용 실장이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히 북한이 체제 보장을 전제로 비핵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밝혀놓고서는 미국으로 날아갔죠.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갖고는 체제 보장은 빼버리고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그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었죠. 영어도 발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회담에 나서서 싱가포르 회담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정의용 씨를 외교부 장관에 앉힌 거는 바이든 미 행정부도 그렇게 설득해 보라라는 거죠. 정의용 씨가 미국하고 이제 연이 있었으니까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한동안 왜 전작권 전환한다, 유엔사 해체한다 이게 한참 나오다 쑥 들어갔죠.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을 뿐더러 문정부도 해봐야 미국하고 사이 틀어져 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아마 이거는 안 할 겁니다. 하겠다는 지금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고 선언은 해놓고 하는 거는 다음 정권에 밀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슬쩍 떠밀면서 자기네 명분은 유지하고 안 하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바이든 정부를 만족시키죠.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지난번에 얼마나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까? 그때 그거 이 정권 사람들은 주려고 했었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급유기 전용기처럼 타고 가서 폼 잡고 갔을 때. 그 조건으로 남북관계를 우리가 틀 테니 좀 봐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어차피 준비해놓은 굉장히 많이 올린 방위 분담금 주면서 우리 요구하대로 좀 따라와서 도쿄올림픽에서 남북이 좀 쉽게 얘기하고 또 미국도 북한하고 얘기하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3인이 이 노인들이 뛰는 사이에 통일부 장관 이인영 씨는 계속 북한을 뭐 퉁퉁거리고 다니겠죠. 네. 근데 그 사람은 뭐 통일부란 게 돈도 그다음에 북한에 어떤 공장망도 없고 하니까 어렵죠. 네. 징징거리는 역할을 할 거고 결국은 공격수는 북한 공격수는 국정원은 모든 그 예산 자체가 그 특활비잖아요. 영수증 없이 쓰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비용을 통일부가 냈습니까? 국정원이 됐죠.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국회에 그 심의도 없지 않습니까? 박지원 씨가 아마 남북 관계는 두드릴 거고 미국은 정의용 씨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청와대에서 이제 캐쳐 저 두 분이 공격수라면은 피처라면 캐쳐하는 거는 서훈 실장이 하는 삼두체제가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지금 4년 동안 문정부는요 참 많은 실패를 했어요. 탈북 정책을 탈핵 정책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엉터리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법적 근거도 없고 조작을 했다는 게 지금 밝혀져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또 추진되니까 난리가 났죠. 또 김학의 장자연 씨 사건을 재수사하라 그랬는데 그건 윤지호 사건으로 장자연 사건은 완전히 뒤집어졌고 김학의 사건은 지금 법무부의 불법 출국 금지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정권이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합의를 뒤집었다가 윤미향 부정부패 사건이 나와서 아주 실패를 크게 했죠. 그 남북관계도 한참 하다가 트럼프가 하노이 노딜을 만들면서 완전히 파탄났고 결국은 그렇게 공들인 남북관계가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고 끝나고 말았죠. 또 밑으로 보수를 적폐로 찍어내려고 하다가 안희정, 박원순 사건을 당했죠. 참 한 게 없습니다. 경제도 그렇고요. 근데 참 운이 좋아요. 코로나 덕에 실정이 가려졌고 문정부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우리 기업들이 잘해왔었죠. 그리고 의료진도 박정희 때 시작한 의료법이 잘 돼갖고 방역도 잘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후퇴인데 우리가 가장 후퇴를 덜한 나라지 않습니까? 와, 또 운도 좋게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압승까지 했어요. 압도적인 승리까지 했어요. 네. 운은 참 좋아요. 따라서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남북관계를 개선만 해내면 조만간 있을 서울, 부산 보궐선거, 시장 선거에선 저도 내년 4월에 열리는 대선은 이길 수 있습니다. 재집권 해야만 민주당 사람들은 삽니다. 재집권 실패하면은 지금 그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적폐 청산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의용을 외교부 장관 내세워갖고 정의용
박지원, 서훈 트로이카를 만들고 국내용으로는 이인영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탄을 갑자기 강경화 장관이 맞은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제정책에서 유명한 학자인 로버트 저비스 교수가 얘기한 미스퍼셉션. 퍼시브는 뭡니까? 인식하다 이런 거죠. 미스퍼셉션은 오해, 오인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런 겁니다. 제가 뭘 합니다. 옛날에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될 거야 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안타깝죠. 상처를 안고 이제 또 한참 지납니다. 근데 또 무슨 기회가 왔어요. 근데 돌아가는 게 과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될 것 같아요. 될 거야 했는데 그때 경험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면 실패하는 건데도 될까 하다가 또 실패합니다. 네. 실패의 경험이 있는데도 될 거야 하고 믿는 게 미스퍼셉션, 오인식, 오해라는 뜻입니다. 패턴을 안 바꾸면 늘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될 듯하면서 실패합니다. 된다는 건 자기 착각이죠. 이게 국제정치학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비스 교수가. 그래서 외교의 실패는 왜 나오느냐? 전쟁을 왜 하느냐? 전쟁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외교도 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패턴을 안 바꾸면. 그래서 도박이나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될 것 같으니까 하는데 과거에 실패한 사람들 또 실패해요. 실패는 실패의 어머니예요.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바꾸는 사람은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은 실패를 보여주는데 성공을 기대했다가 또 실패하는 게 그런 심리가 미스퍼셉션입니다. 국제정치에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로버트 저비스가 그 책에서 굉장히 강조해놨죠. 자, 북한과 미국은 쿨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여러 차례 행사를 거치면서 대미 대남 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을 짠 걸로 보입니다.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니까 새롭게 대북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일본도 스가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또 바뀌죠. 근데 우리만 이 정부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추진했는데 실패했죠. 그 다음에 박지원 씨도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때 대북 송금한 것 때문에 본인이 감옥에 갔었죠. 그렇게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칩니다. 그래서 미스퍼셉션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우려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뿐입니다. 자, 북한은 이제부터는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겁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거는 액체 연료 미사일을 쏘기가 어려워요. 고체를 쏴야 되기 때문에 북극성 개발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북극성을 탑재할 신포급 잠수함도 건조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서둘 겁니다. 북한은 이거를 하면서 남북 대화에 응하고 미북 대화에 응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하면서 할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제 문정부에서는 미국, 일본 쭉 만족시키면서 끌어들이겠죠. 그 다음에 북한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을 끌어들이는 아주 결정적인 미끼가 제가 보기에는 백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백신. 이 문재인 정부가 백신에 신경 안 썼어요. 코로나 백신에. 치료제 개발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료제 개발을 한다니까 치료제 개발을 해주기 위해서인지 K-방역에만 신경 쓰고 백신하고는 등한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stupid is the vaccine. 바보야, 중요한 건 백신이야. It's the economy, stupid. 클린턴이 했던가요? 그때 선거 구호를 제가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무렵부터 이제 이 정부가 열심히 백신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1월 20일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와 2천만 명분 백신 구매를 논의하고 있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사의 백신 기술을 도입해서 나중에 생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2월 초에는 코백스 퍼실리티와 계약한 5만 명분이 먼저 온답니다. 노바백스와 계획이 체결되면은요, 대한민국이 확보할 수 있는 백신은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인데 어린애들은 안 맞거든요. 한 4,500만이면 충분한데 7,600만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한 3천만 명분은 북한에 주면 됩니다. 북한 주민을 다 맞게 해주면 김정은이는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도쿄올림픽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를 바로 딱 두고 지금 대미 관계, 대북 관계, 대일 관계를 좀 치고 나가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는 그렇게 해서 반일에서 친일을 돌고 막 이 난리입니다.
자, 저희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제 고등학교 때 나온 바보들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노래가 송창식의 고래사냥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학생 때, 대학생 때 술만 먹으면 이 노래 춤춰서 고래고래 불렀는데,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오호호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보들이. 근데 동해는 수심이 깊어 고래만 있는 게 아니라 잠수함의 천국입니다. 북한이 만들고 있는 신포급 잠수함,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지만 로미오급, 그 다음에 연어급, 상어급도 다 동해가 주무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반일에서 친일로 돌아갔고 도쿄올림픽 이용해서 이벤트 만들어 도쿄올림픽 띄워주고, 일본에 대한 선물이죠. 방위 분담금 왕창 올려주고 전작권 전환은 다음 정권에 미루고, 이렇게 해서 바이든 만족시켜주고, 김정은 총비서를 위해서는 그런 총 한 푼 안 쓰고 뭐 돈도 안 썼는데 백신 전 국민 맞고 노동당원 다 맞게 할 수 있는 백신 딱 줘갖고,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이 노인 3인방을 내세워서 하는 거죠. 그러나 부족한 이는 늘 부족하고요, 못하는 이는 늘 부족합니다. 실패하는 이는 늘 실패합니다. 미스퍼셉션에 덫에 걸리지 마라. 미스퍼셉션에 걸리면 바보다. 바보들의 행진이 된다. 그때도 지금 이렇게 대미, 대북 다 이렇게 대일관계 해놓고 해도요, 역시 하노이 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삶은 소대가리 발언이 나올 수 있고요, 김여정의 데스노트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실패했을 때 나온 요소들을 안 보고 잘된 요소만 기대하고 가는 게 미스퍼셉션을 낳거든요. 그대로 갈 게 뭐냐? 그게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저는 바보들의 행진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래 사냥을 차라리 부르고 바보들의 행진을 하지 말라는 주문을 문재인 정권한테 제가 충고 삼아 드리겠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차라리 춤을 추는 게 낫지. 고래 잡는다고 달려간들 동해 바다나 품는 건가요? 내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쉬운 거 아닙니다.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차라리 저라면 북한에 백신을 안 줘갖고 코로나로 북한을 붕괴시켜갖고 살살 빌고 나올 때 그때 조금 줘가지고 대화를 만들어서 통일 기회를 잡겠습니다. 같은 소재를 들고 하지만 방법이 다른 거죠. 이렇게 북한을 도와주는 정권은요, 친북 정권입니다. 북한 주민을 도와줘야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없애버리고 정권을 없애고 우리가 통합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죠. 어떻게 저들라고 이렇게 짝짝꿍 치는 게 이게 평화라고 생각합니까? 네. 자, 노인 3인방 플러스 이인영 씨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고요. 미스퍼셉션에 덫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